안녕하세요. 여행작가 태원준입니다. 본격 대리만족 여행 프로그램 요리조리 세계 속으로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고요. 오늘 여행은 여행지라기보다 제가 하나의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정해봤습니다. 제 뒤로 재미있는 사진들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 사진이 오늘의 힌트고요. 축제들 좋아하시죠? 여행의 큰 재미 중에 하나가 바로 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설마 세상에 이런 축제가 있다고? 이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색적이고 독특한 축제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같이 떠나보실까요? 첫 번째 축제 장소로 한번 떠나볼까요? 인도로 한번 가볼 텐데 인도는 워낙 재미있는 축제들이 많긴 한데 인도 서북부에 위치한 라자스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자스탄주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지역이자 인도 역사의 핵심적인 곳입니다. 조드푸르라든지 자이푸르, 자이살메르 등등 인기가 좋은 도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보다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비카네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도시로 느껴지실 텐데요. 이 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타르 사막이라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거대한 사막이 하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도시가 바로 비카네르인데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다 보니까 여전히 낙타들이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유일의 낙타 연구소가 있을 정도로 낙타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낙타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1월쯤, 1월 보름달이 뜨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2, 3일 정도 열리게 되는데 저는 1월 말쯤에 방문했을 때 이 축제를 이제 보게 되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축제입니다. 왜냐? 낙타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낙타 경주 이런 거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축제의 중심이 되는 행사는요. 예쁜 낙타 선발대회입니다. 그래서 비카네르 전역에서 몰려든 낙타들이 이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축제 자체는 카르니싱 스타디움이라고 도시에 있는 거대한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축제가 시작되는 공간은 시내 한가운데 있는 요새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새의 이름이 바로 주나가르 성체인데요. 여기에 아침에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아침부터 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 낙타들의 행렬이 장관이거든요. 스타디움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될 때만은 기다리면서 그 성 앞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수많은 낙타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그 낙타들의 모든 몸에 치렁치렁 어떤 장식물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디움 가면 정식으로 보게 될 대회의 일부를 미리 스포를 당하시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공연팀들이 또 몰려들게 돼요. 축제에 흥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낙타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수많은 민속 공연팀들이 이 성체 앞에 몰려들면서 본격적인 행사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재밌는 행사가 열리냐면은 우리나라도 미스 춘향 선발대회라든지 어떤 고추 아가씨 선발대회라든지 지역적으로 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미인 선발대회도 있잖아요. 미인 선발대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 라자스탄주 특히 이 비카네르 주변에서 선발된 정말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또 계속해서 행렬을 이어가기 때문에 볼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보여드리고 또 소개했던 이런 많은 행사들이 식전 행사라고 한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있겠죠. 성체에 대기하고 있던 정말 수백 마리의 낙타들이 이제 스타디움까지 계속 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행렬을 따라서 딱 스타디움에 들어서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엄청난 함성이 들립니다. 이미 그 안에 수천 명, 만 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스타디움이기 때문에 자리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뭐 저 같은 또 여러분 같은 우리와 같은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VIP라고 해서 되게 잘 보이는 곳들을 이제 나눠주게 돼요.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표정을 짓고서 낙타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낙타의 장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또 낙타의 발육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여행자에게는 되게 재밌는 거죠. 왜냐? 어떻게 보면 낙타의 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은 장식을 주렁주렁 매달아놔서 약간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한데 그에 반해서 심사위원분들은 너무나 심각한 상태로 너무나 이렇게 뭔가 정형화되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채점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더 재밌는 거죠. 계속해서 뭐 거의 제가 갔을 때는 20마리 이상의 낙타들이 그런 장식을 뽐내면서 이제 계속 행진을 했고요. 요 행사가 또 끝나게 되면은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또 봤었던 두 번째 종목은 낙타 털 깎기, 그러니까 털 다듬기 종목이 있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저기 보이는 그 낙타 어떤 몸에 그려진 그림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낙타 주인들이 그 모양으로 하나하나 털을 깎아낸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죠. 이게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지 이제 추측이 가능할 만큼 굉장히 재미있는 행사여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앞서 봤었던 그런 예쁜 낙타 선발대회보다 이 털깎기 행사가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랄까 약간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정교하게 깎아 다듬은 조각가루 같은 모습이라서 예술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축제를 가장 재밌게 마무리하는 또 경쟁 행사가 하나 더 남겨져 있습니다. 뭐냐? 바로 낙타 춤추기 대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낙타가 춤을 춘다는 게 좀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나오는 영상이라든지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보신다면은 아하 하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낙타들이 주인의 구령이라든지 주인의 행동에 맞춰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춤을 춥니다. 막 껑충껑충 뛰면서 마치 이제 탭댄스를 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주인과 함께 춤추고 있는 낙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낙타가 춤을 추는 건가요? 주인이 춤을 추는 건가요? 너무 웃기죠?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주인이 더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행사들이 이제 끊임없이 열리다 보니까 이 라자스탄을 대표하는 이제 축제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2월 말쯤이 되면 1월 중순에서 말쯤이 되면은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뭐 10,000명 단위의 여행자들이 여기서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뭐 제가 첫 번째 축제를 소개해드렸음에도 벌써부터 굉장히 이색적이고 굉장히 색다른 축제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카네르 낙타 축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뭐 인도를 제가 또 소개했고 인도의 축제를 소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도하면 떠오르는 음식을 또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인도하면 바로 커리죠. 그래서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인도 커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인도 커리는 실제로 그 맛이 수만 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살라라고 해가지고요. 인도의 혼합 향신료를 뜻하는데 이 마살라를 넣어서 만든 모든 요리를 인도는 이제 커리로 이제 통칭을 하기 때문에 그 종류만도 뭐 수백 가지가 돼서 저도 오늘 여러 가지 마살라 향신료 중에서 약간 뭐 지금 새우 마살라하고 그다음에 치킨 마살라 두 가지 양념을 준비를 해봤는데 또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먼저 먹기 쉬운 난부터 쭉 찢어가지고 이게 가장 인도스러운 방법입니다. 제가 뭐 숟갈이나 뭐 포크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보통 오른손으로 드시거든요.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듬뿍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우 굉장히 맛있다. 지금 제가 치킨 마살라 찍어 먹었는데 정말 갖가지 향신료의 향이 코에 팍 하고 퍼질 정도로 딱 먹으면 이건 인도 커리다 느끼실 정도로 딱 그 인도의 어떤 특성이 담긴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밥도 일반적으로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먹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워낙 안남미라고 하면은 소위 우리 날아다니는 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숟갈로 푸더라도 이게 다 흩어져 버려요. 정말 후 불면 날아가는 쌀이어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손을 이제 꾹꾹 누르다 보면 떡처럼 둥그러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찍어서 먹기가 굉장히 용이했던 거죠. 저도 솔직히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약간 좀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의 문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수저로 보통 밥을 먹다가 고깃집에 가서 쌈 싸 드실 때만큼은 이제 손을 이용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만큼은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이렇게 먹는 방법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이 문화가 발달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너무 비위생적이다, 뭐 미개하다 이런 표현 쓰실 필요 없이 그 나라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걸 좀 택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인도 사람 같죠? 이렇게 커리를 난과 밥 함께 곁들여서 맛있게 먹었고요. 또 인도하면 빠질 수 없는 음료가 있습니다. 보통 이 커리와 함께 인도 사람들이 정말 즐겨 먹는 음료인데 어떤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짜이 들어보셨죠? 약간 밀크티 같은 짜이가 있고 인도식 요거트인 라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시 매니아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인도를 거의 3개월 가까이 여행을 했었는데 라시 맛집 투어를 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라시를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짜이 대신 라시를 준비를 해봤는데 라시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즐겨 먹는 음료가 돼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아예 패키징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시도 함께 뭔가 그릭 요거트 여러분 아시죠? 그 그릭 요거트에 약간의 뭐 과일 향이라든지 기호에 맞는 그 향을 첨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달콤해가지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단짠. 이 커리가 약간 짭짤한데 이 단 라시와 함께 먹으면은 정말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함께 즐겨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하게 또 제가 커리하고 라시를 즐겼는데 제가 인도라서 커리를 준비한 것도 있지만 바로 다음 이어질 축제의 나라도 인도 못지않게 커리를 많이 먹는 곳이기 때문에 커리를 준비한 겁니다. 다음 축제는 일본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일본 축제는 어떻게 보면 앞선 낙타 축제보다 더 황당한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축제가 열리는 도시는 삿포로로 유명한 섬이죠. 홋카이도 섬 중심에 있는 후라노에서 열립니다. 후라노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본 내에서도 라벤더 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원래 이제 라벤더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축제가 있는데 바로 후라노 시내 중심에서 열리는 해소 마츠리입니다. 보통 마츠리가 일본에서 이제 축제를 뜻하게 되고요. 해소의 뜻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해소는 우리의 배꼽을 뜻합니다. 즉 배꼽 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배꼽 축제인지는 후라노의 지리적인 특성을 아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후라노가 이 홋카이도 섬의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은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후라노의 별명이 홋카이도의 배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라노에서는 배꼽을 키워드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배꼽 축제인데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배꼽 축제하면 여러분 어떤 축제일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이 배꼽, 그러니까 일단 윗도리를 벗겠죠. 남자 같은 경우는 배꼽에다가 다양한 그림이라든지 뭐 캐릭터를 그린 다음에 행진을 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웃기죠. 여러분 일단 보시죠.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후라노역 앞에서 이제 해소 마츠리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행사장 앞을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천막 안에 모여서 지금 윗도리를 벗어 제끼고 남성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죠, 배에다가. 그래서 정말로 그 배꼽 주위에다가 별의별 정말 아트를 하는 거죠. 예술을 하는 거죠. 갖가지 다양한 모양들이라든지 형상들이라든지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까 뭐 낙타 축제와 마찬가지로 이 배꼽 축제도 경쟁 행사입니다. 어떤 팀이 또 어떤 사람이 가장 재미있게 가장 특색 있게 그림을 그려서 행진하느냐 하나하나 심사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굉장히 상금 규모가 큽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몇백만 원 수준의 그런 상금을 나눠줄 정도로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일본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나 그 영화 보시면은 꽤나 지역 축제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축제의 영상을 보시면은 늘
어떤 주변에 다양한 먹거리라든지 즐길거리들이 있는 행사장이 또 마련됩니다. 축제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역시나 부대 행사 같은 게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먹음직스러운 일본 길거리 음식들을 파는 상점들, 노점들이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늘어서요. 저도 지금 꼬치 하나 입에 물고서 질겅질겅 씹으면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모습인데 재밌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진짜 본식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 낮부터 이 축제가 시작이 되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배에다가 뭐 일일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그 전날 막 그리오면 또 지워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 때문에 저녁 정도가 돼야지 정식적인 이제 퍼레이드,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정말 이 쪼꼬미들, 병아리 같은 꼬마들이 나오는데 좀 너무 귀엽죠. 그리고 다들 거의 유치원생, 유아원생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떤 축제 시작을 알립니다. 아까 꼬마들에 이어서 성인들도 행진을 시작하게 되고요. 뭐 저마다 자신들의 특성을 살려서 또 행진을 합니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배를 막 꿀렁꿀렁 한다고 하죠. 마치 배를 움직이듯이 이렇게 입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다 팀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보통 한 팀이 최소 10명에서 뭐 많게는 막 수십 명까지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행진들이 재밌는 팀들이 끊임없이 자웅을 부릅니다. 그래서 끝날 때가 되면은 거의 밤 늦은 시간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뭐 9시, 10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늦게까지 계속 행사가 이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등을 뽑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1등부터 뭐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 뭐 특별상, 그다음에 그냥 뭐 재치가 있다면 뭐 재치상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양한 부문들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또 연령대에 맞춰서 남녀를 구분해가지고 좀 시상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은 그 어떤 판넬에 숫자가 써 있죠. 저 숫자가 상금의 액수예요. 그 상금 액수를 들고 또 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팻말들을 들고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네, 축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독특했던 축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워낙 재밌게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해소마치리 배꼽축제도 정말 이색적이죠. 저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즐기면서 1박 2일 동안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 이 마을 전체가 들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라노에 사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다 이 축제에 몰려들고 참여를 한다고 또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이 들썩이는 너무나 유쾌하고 재미있는 축제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기억이 나네요. 지금까지 홋카이도 섬 정중앙 배꼽에 위치를 하고 있는 후라노의 해소마치리 배꼽축제였고요. 이어서 또 다른 아시아 지역의 이색축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빵을 먹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번에 소개할 축제는 이 빵과 관련이 있습니다. 홍콩으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홍콩을 먼저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따져보자면은 북쪽에 이제 구룡반도하고 아래쪽에 남쪽에 홍콩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홍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들여다보시면은 그 안에 다양한 굉장히 많은 섬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차우섬이라고 있는데요. 규모도 작고 찻길이 없다시피 해가지고 차도 다니지 않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이 5월만 되면은 들썩이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청차우섬 빵축제라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축제인데 또 따지고 보면은 약간 좀 감동적인 축제이기도 해요. 청차우섬 빵축제는 단순히 지금 제가 먹었던 것처럼 빵을 먹는 축제가 아니고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본다면은 홀령을 좀 위로하는 축제?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청차우섬에 아주 오래전에 큰 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배고픈 홀령들이 이 섬을 떠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5월이 되면은 그들의 홀령을 달래면서 그들에게 어떤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의미로
이 빵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역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축제의 시기가 되면은 온 마을에서 빵을 찍어냅니다. 우리로 따진다면은 찐빵이라 그래야 될까요? 찐빵과 같은 하얀 빵을 찍어내게 되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그냥 빵이 아니라 그 위에 평안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도장을 다 찍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령을 달래는 축제이다 보니까 그들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이 섬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평안이라는 글자를 찍는다고 해요. 이 빵으로 이제 어떤 행사를 벌이냐면은, 메인 행사는 뭐냐면은 이 빵으로 탑을 쌓습니다. 얼마나 높은 탑을 쌓냐면은 10m가 넘는 빵탑을 쌓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동원되는 빵만 해도 거의 1000개 단위, 10,000개 단위가 되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죠. 이렇게 빵탑을 여기저기 쌓게 되는데, 단순히 빵탑을 계속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탑을 이용해서 약간의 경쟁이 펼쳐집니다. 어떤 경쟁이냐면은, 이 빵탑이 꽤 높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데도 꽤 많은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빵탑에 올라가서 누가 가장 많은 빵을 따오느냐, 이거를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빵을 따는 행사가 열리는 날이 되면요, 그러니까 이 섬의 건장한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오랜 어떤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까지 나와가지고 허리에 바구니를 이제 달아요. 뒤쪽으로 바구니를 이렇게 달게 되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빵탑에 올라가서 딱 시작이 되면은 보통 3분 내외가 되긴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막 이제 정말 미친 듯이 빵을 막 따는 거죠. 여기저기서 빵을 따고 자기의 바구니에 이제 넣은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종료되면 내려와서 누가 가장 많은 빵을 따왔나, 가장 많은 이제 빵을 수확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을 경쟁을 하면서 역시 1등을 뽑아서 마을의 자랑거리로 이제 또 삼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이 정말 메인 행사를 보러 갔었는데, 제가 갔던 해에 이쪽에 약간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행사 내내, 그러니까 이 축제가 거의 한 4, 5일 가까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 메인 행사가 어떤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가 됐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가서 막 빵을 따는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그 빵탑의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후회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빵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빵탑을 쌓고 빵을 막 따는 행사라든지, 또 아이들을 나무 막대에 막 올리어서 신격화하는 이런 행사라든지, 정말 독특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기 때문에 미국 시사주간지죠, 타임지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독특한 축제 10위 안에 꼽히기도 했던 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색 축제를 준비하면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청차오 섬에서 열리는 빵 축제였고요. 여러분들도 홍콩은 그리 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꽤나 쉽게 여러분들이 즐기던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5월 이 축제에 맞춰서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조금 멀리 떠나볼까요? 페루로 한번 가볼 텐데요. 페루 하면 여러분들 잉카 문명 떠오르시죠? 그 잉카 문명의 심장이자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에서 6월마다 또 재미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인띠라임이라고 하는 축제인데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태양제라는 뜻입니다. 왜 태양의 축제냐면은 잉카 제국은 예전부터 태양을 숭배를 했습니다. 워낙 이 태양을 많이 숭배하다 보니까 페루에는 여전히 잉카 문명이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여전히 제품명이나 아니면 도시명 아니면 뭐 어떤 행사명에 솔이라는 어떤 단어가 되게 많이 붙어요. 솔이 이제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태양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인띠라이미는 이 페루인들에게 가장 신성시되는 또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시에 페루 전역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국가 최대의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시내에 이제 꼬리칸차라고 하는 거대한 사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황금색으로, 그러니까 잉카 시대 때는 황금색으로 빛났다고 해서 황금사원이라고 불리는 이 사원인데요. 이 앞에 수많은 원주민들이 잉카 당시의 복장을 입고서 몰려듭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각기 다른 복장을 착용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워낙 다양한 복장들이 있잖아요. 왕이 입는 복장이라든지 어떤 양반이 입는 복장들, 여성들이 입는 복장들, 나인들이 입는 복장들, 다양한 복장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고증해가지고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등장 자체부터가 굉장히 웅장하고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이 축제 기간에만 30만 명 가까이가 몰려들어요. 그 정도로 또 남미를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자리싸움도 치열한데 그 30만 명, 어쨌든 수십만 명이 동시에 외맞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때문에 행사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꼬리칸차에서부터 가볍게 이제 어떤 춤을 춥니다. 태양에게, 그다음에 뭐 신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춤을 이제 바치고요. 너무나 독특하고 그 눈앞에 보이는 풍경들이 웅장하고 굉장히 좀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 우리가 중세 시대에 어떤 남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행사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남미의 중세의 모습, 특히나 잉카 시대의 모습은 쉽게 우리가 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원래 날짜가 6월의 어느 날짜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6월에 몇째 주 이런 식이었는데 아예 이제는 6월 24일로 고정이 돼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조금 멀지만 남미까지 가서 이 태양의 축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조금 특별한 주제였죠. 제가 하나의 장소나 지역이 아니라 축제, 그것도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독특한 축제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축제에 흥겨운 그런 풍경에 맞춰서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어깨를 좀 이렇게 들썩거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여행하실 때 축제야말로 여행의 또 핵심적인 하나의 아이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다양한 축제들을 또 둘러보시고 제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지역에 재미있고 독특한 축제 많이 만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행은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